너무나 아름다운 경기였습니다. 정말 이런 축구 얼마만에 보는지 모르겠어. 사실 우리가 바라던 게 이런 축구 아닙니까? 뭐 경기를 어거지로 뭔가 꾸역승으로 이기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바라왔던 게 그런 거잖아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모림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던 그 시스템에 의한 축구를 보고 싶다. 그거를 원했잖아, 맨유 팬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뭐 경기 하나 이기고 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경기에 따라오는 그 안에 내용물을 좀 보고 싶다고 항상 얘기를 해왔었는데, 드디어 오늘 경기에서 그런 면을 보여줬어요. 맨유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무려 4대1로 잡으면서 드디어 그 시스템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아모림 파티고, 이게 시스템이고, 이게 택틱스지. 전술 얘기를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오늘 맨유가 최근에 본 모든 경기들 중에서 가장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왼쪽 측면. 지금까지 맨유가 이 자리에 참 뭐라고 될까? 아모림이 원했던 그런 자원들을 못 세웠었거든요. 뭐 예전에 스포르팅 때도 그랬지만 이 자리에는 왼발잡이 센터백을 쓰잖아요. 물론 맨유에 오고 나서는 이 자리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한테 맡겼는데, 그 리산드로가 장기 부상으로 이제 팀을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이 왼쪽 빌드업이 정말 제대로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통 누굴 썼느냐, 뭐 요로를 돌렸을 때도 있었고, 더리우트가 이 자리에 쓸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린델로프가 이 자리에 와서 서는 일도 있었죠. 심지어 그 앞자리, 센터백 앞자리에 이 좌측 윙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자리도 설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 보니까 도르구 이전엔 달로가 이 자리에 와서 왼쪽 윙백 붙박이로 섰었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예요? 이 두 자리, 좌측 센터백과 좌측 윙백, 이 두 명이 왼발잡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맨유가 전부 다 오른발잡이가 왼쪽 윙백과 왼쪽 스토퍼 자리, 이 측면에서 플레이를 했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아모림의 시스템 핵심은 측면을 활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상대를 어떻게든 측면으로 오게끔 강제하고 그 간격을 벌려놓는가, 이게 핵심인데, 사실 이 자리에 역발이 섰을 때 그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태생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안쪽을 바라보게 돼요. 이 역발인 선수가 이 바깥으로 빠지는 플레이가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또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스스로 의식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선 그게 완전히 달랐죠. 왼쪽 스토퍼 에이든 헤븐 왼발잡이고요. 왼쪽 윙백 도르구 왼발잡이죠. 이러다 보니까 맨유의 왼쪽 빌드업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번 공간에 있는 헤븐이 맨유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아래로 살짝 내려와서 백스리 중 일원으로서 볼을 잡아주고, 위에 있던 도르구가 정말 넓게 5번 공간, 이 공간으로 내려와서 볼을 잡아줍니다. 이러면서 도르구가 직접 터치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11번 공간을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원터치로 앞으로 뛰어가는 선수들, 뭐 이 경기에서는 가르나초가 오른쪽에 나오고 지르크지가 살짝 안쪽, 그리고 호일룬이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가는 호일룬이나 지르크지 쪽을 보는 이런 좋은 침투 패스를 넣어주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맨유가 왼쪽 빌드업이 살아난 게 뭐 단순히 뭐 빌드업의 안정성 이거를 떠나서 정말 의미한 바가 큰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모림의 시스템의 핵심은 양쪽 측면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쪽 측면만 활용한다 이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거의 양쪽 측면을 균등하게 사용하면서 이 두 쪽이 모두 위력적이어야지만 상대 간격을 양쪽으로 벌려놓고 가운데 공간이 나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 아마드가 이쪽에 있었을 때는 오른쪽이 위협적이었지만 오른쪽만 살아서는 의미가 없어요. 왼쪽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처럼 왼쪽에서의 빌드업이 풀어지고 위력적으로 된다. 이거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이런 왼쪽에서의 빌드업이 살아나는 것과 동시에 아모림이 도입한 전진 시스템입니다. 이날 아모림이 어떤 식으로 전진을 시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헤븐, 더리우트, 마즈라위가 백스리를 이루고요. 그 앞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카세미루가 3위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살짝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재밌는데, 이 양쪽 윙백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도루구만 아래로 내려와요. 빌드업을 할 때. 오히려 오른쪽 윙백인 달로는 12번 공간 가까이로 높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빌드업이 맨유 기준 왼쪽 측면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이 왼쪽 공간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이런 빌드업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맨유가 왼쪽 위주의 빌드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시에다드가 압박을 걸 때 이 왼쪽 공간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앙에 있던 카세미루가 볼을 잡아서 반대편 우측으로 뛰어가는 가르나초, 달로, 반대편에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동료들한테 원터치로 롱볼을 때려줬어요. 그러면서 달로가 볼을 잡고, 아니면 가르나초가 볼을 잡고 안으로 파고드는 이런 넓은 공간에서의 플레이가 많이 나왔죠. 아모림이 이런 식으로 왼쪽에 과부하를 거는 빌드업 시스템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도 말한 그 장점, 이날 헤븐이랑 도르구의 플레이가 왼쪽에서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빌드업 때문에 상대가 이 공간으로 끌려 나오고 7번 공간에 있는 카세미루가 원터치로 9번이나 12번 공간에 있는 오른쪽 동료들한테 찔러주고 이들이 전진한다. 이게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전진하면은 상대가 또 오른쪽으로 끌려 나오고요. 이걸 보고 도루고 올라가면서 왼쪽이 또 공간이 나고요. 오른쪽에 상대 끌어당긴 다음에 가운데 있는 카세미르나 브루노, 지르크지가 기점이 돼서 또 왼쪽으로 전환해주는 아주 좋은 형태의 양쪽에서의 측면 전환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아모림이 그토록 말하던 시스템 아닙니까?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선수 개개인의 노력에 의한 그런 득점들이나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으로 만드는 축구, 그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진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왼쪽에서의 빌드업, 이것도 있고 추가로 아까 볼을 돌려놓을 때 이 선수 카세미루의 활약, 정말 이날 카세미루는 야, 이렇게까지 좋은 6번 미드필더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감 있고 좋았습니다. 볼을 잡았을 때 오른쪽으로 돌려놓는 플레이, 그리고 상대가 오른쪽으로 끌려 나오면 가운데서 기점이 돼서 또 왼쪽으로 전환해주는 플레이, 그냥 가운데서 딱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너무나 잘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상대가 이걸 끊고 역습을 올라온다거나 아니면은 중원 지역을 넘어서 우리 수비 진영까지 올라왔을 때는 정말 좋은 태클이랑 압박 수비로 우리 볼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사실 이런 식으로 측면을 벌려놓는 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한들 그 가운데서 기점이 되어준 선수들이 제대로 연결을 못 해주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혹은 굉장히 한 우물만 파는 답답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데, 브루노랑 카세미루 그리고 지르크지 같은 선수들이 3미드를 이루면서 반대편으로 유리하게 전환을 해주는 플레이가 이날 맨유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 반, 그리고 약간 진담 반 그런 느낌인데, 가르나초는 걔는 오른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가르나초가 오른쪽에 배치되면서 바깥으로 빠지는 플레이, 이전에 왼쪽에 배치됐을 때는 중앙으로 좁히면서 슈팅 각도를 보는 플레이를 많이 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엔 볼을 잡았을 때 바깥으로 빠지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상대를 다 끌어가줬죠. 이게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측면 위주의 플레이로 상대들을 끌어가고 그 간격을 벌려놓는 다음에 제일 중요한 중앙에서의 간격을 벌려놓는다. 그 끌어가주는 역할을 달로랑 가르나초가 공유를 했습니다. 이 둘이 터치라인 인근에서의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소시에다드의 수비 라인을 다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측면에서 플레이가 사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호일룬이나 지르크지, 브루노 이런 선수들한테 기회가 나죠. 뭐 호일룬이 크로스나 컷백을 받아서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고, 뭐 지르크지도 마찬가지였고, 브루노가 중거리 슈팅 각도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게다가 이 가르나초가 이 오른쪽으로 뛰다 보니까 슈팅을 굉장히 신중하게 쏘더라고. 예전에 왼쪽에 있었던 시절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난사 기질이 있긴 했잖아요. 오른쪽으로 좁히면서 오른발 슈팅 각도 볼 때 골대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유슈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처럼 오른쪽에 배치될 때는 뭐 실제로 이제 바깥으로 많이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안쪽으로 좁히는 움직임을 할 때도 왼발 각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중하게 쏘는 아니 오히려 더 왼발인데도 유슈팅이 잘 되는, 골문 안으로는 어떻게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참 신기하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랑 폼을 봤을 때는 가르나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 플레이를 좀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뛰어가는 플레이, 측면에서의 돌파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마지막 마무리, 득점, 골 결정력, 슈팅 이런 거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선수이다 보니까 지금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랑 단점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른쪽에서 뛰어가는 역할을 맡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 상대 끌어가지고 흔들어 준 것만 해도 1.5인분 해준 거야. 심지어 이날은 아모림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던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선수들을 올리는 거에 더해서 왼쪽 도루구, 가운데 지르크지, 오른쪽 가르나초랑 달로 이런 식으로 측면 위주로 살린 다음에 여기에 더 측면의 무게를 두기 위해서, 즉 상대를 더 벌려놓기 위해서 양쪽 스토퍼들까지 적극적으로 전진을 시켰습니다. 왼쪽엔 헤븐, 오른쪽엔 마즈라위. 최후방에는 진짜 더리우트랑 오나나 정도만 남고 양쪽 스토퍼도 전진을 시키면서 측면에 또 무게감을 더 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시에다드의 수비가 계속 벌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날 경기를 두고 단순하게 뭐 선수들의 실력이 좋았다? 뭐 경기력이 좋았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당연히 근본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날은 시스템의 승리였다. 아모림이 얘기하던 그 시스템, 전술, 우리의 측면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이드라인에서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중앙이 산다, 계속 얘기하고 선수들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그거,
그게 오늘 경기에서야 비로소 그 의미랑 보여지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파라하면 2인분이지. 아모린 부임 후 4달간 한거 부페 라볼 피아나 리산드로 전진 그립을 우가르테 카세미로 이미들 개같이 뛰기 마이누 제로톡 마이누 이선 역발잉백 지르크지 호일룬한테 보내고 떨구기 등등 아모린 머리 하얘지지 않고 안 빠진 게 신기함. 내가 예전부터 영상에서 주구장창했는데 또 욕먹었던 거 하나 있거든? 사람들끼리 이제 의견이 다른 거? 이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모림은 진짜 똥꼬쇼를 뒤지게 하거든요? 뭔지 알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아모림 얘 고집 진짜 세다. 고집이 왜 이렇게 세냐. 얘도 뭐 포스텍과냐. 소위 말해서 얘 왜 이렇게 전술 고집이 세냐. 전술 좀 바꿔라 이러는데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아니 전술 엄청 많이 바꾸는데? 아니 엄청 많이 바꿔요. 지금까지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심지어 뭐 변형 백포를 하는 것도 있고 마이누 제로톱 하면서 부페 내리고 변형 백포 쓰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전진 드리블 시키면서 앞쪽에서 풀백처럼 뛰기도 하고 지르크지 위에 놓기도 하고 지르크지 이선에 놓기도 하고 달로 정발 뛰기도 하고 역발도 하고 온갖 똥꼬쇼를 다 했는데 이런 감독을 두고서 고집이 세다 그러면 대체 누가 유연하다고 하는 걸까? 나는 아모림은 정말 유연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아모림의 전술에서 고집이 세다라고 꽂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세부 전술이 아니라 백스리라는 키워드 하나에 꽂혀서 그래요. 얘 왜 계속 백스리만 쓰냐? 근데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 백스리든 백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왜 저래? 갑자기 난리네. 이 백스리랑 백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세부 전술이랑 포메이션을 만들고 포지션을 만들고 싶으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그 백스리라는 키워드에 갇혀서 너무 그것만 고집이 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난 그것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 아마드 윙백 빼먹었네. 아마드도 윙백도 있었죠. 어쨌든 맨유가 오늘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줬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감독들이 보면은 뭐 기준을 삼아야 된다, 스탠다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한 경기가 유독 좋은 때도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꾸준히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오늘 경기력이 좋았다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꾸준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또 그것도 감독의 역량일 거고 샴페인 뻥 하고 끝나면 안 돼. 샴페인 뻥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게 감독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정시로 대학 갈 거라고. 내신이 뭐가 중요한데. 심지어 나도 정시로 대학 갔어. 팬들이 원하는 건 사실 그거잖아요. 뭐 경기 하나 어거지로 이기고 뭐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장지를 깠을 때 그 점수라는 포장지를 깠을 때 그 경기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이나 발전을 하고 있느냐. 아모림이라는 감독이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정말 믿을 만한 그 남자, 그 감독, 그 사람이냐, 그거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저 어떻게 보면은 유로파 리그의 한 경기일 뿐이지만은 그 경기에서 후뱅 아모림이라는 감독이 그 시스템의 희망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증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보여줬다. 우리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미래를 보여주길 원할 뿐이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원해요. 진짜 그건 보여줘라. 그건 믿고 간다. 14위 15위 박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지.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고 진짜 썩어 문드러지는데 당연히 속상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당장의 순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위 13위 하나 솔직히 8위 9위 하나 나는 큰 차이 없다고 봐. 어차피 유럽 대항전 못 가. 리그 순위로.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발전하는 모습을.